서울 이제 세부 지역입니다. 네네. 서울도 보면 지금도 분위기가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양천구를 보면 어때요? 양천구도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매매가도 좋아지고 전세가도 좋아졌죠. 그리고 종로구도 보면 어때요? 뭐야? 종로구는 완전 안 좋아졌다가 맞아, 혼자 백스텝만 이렇게 하고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매매가도 좋아지고 다시 매매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가는 좋아지고 네. 은평구도 어때요? 매매가 좋아지고 전세가 좋아지고 은평구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에 거의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작해서 은평까지 간 거예요. 이제 은평이 간 거지. 물이 늦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얘는 계속 안 좋다가 마지막에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걸 못 탔으니까 이제 조금 뚜렷하게 얘가 보이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북구도 전세가 올라가죠. 송파구 어때요? 팔을 이렇게 안으로 딱 접은 것처럼 매매가가 다시 좋아진 쪽으로 바뀌었죠. 다시 땡겨오는 이렇게. 다시 딱 이렇게 땡겨오죠. 그래서 중구도 지금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면 중구로 서울에 업무지구가 있는 그걸로 출퇴근이 가능한 좀 좋은 핵심 지역 위주로 애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매가는 여전히 안 좋아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에서 이제 조금 좋아진 거야. 근데 이게 굴곡일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서 회복장으로 확연히 돌아섰냐라고 하기엔 지금은 조금 사람들이 지역별로 헤매는 분위기죠.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세는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방향성이 전세가 이렇게 약간 위로? 네, 전세들은 다 이렇게 잠깐 위로 올라가는 분위기고 매매가는 조금 헤매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해 중순 정도까지 우선 총선이 끝나야 돼. 총선이 끝나고 중순 정도 갔을 때 이 분위기를 보면 하반기의 분위기가 예측이 돼요. 우리 작년 23년도 상반기도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분위기 좋았어. 그 에너지가 하반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나서 중순 지나고서 제가 임장 6월 달에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뚝!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순 정도 가면 올해 하반기 분위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하반기를 보고 2차 하락의 정도, 깊이, 길이 이런 것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그런 전환점을 알아보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수요 입주입니까? 네.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네. 지금 막 공급 물량 부족하다 막 그러면서 뭐 하락장이 뭐 어쩌고 좀 줄어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하진 않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량이잖아요. 필요량이고 필요량보다 지금 24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10개 집이 있으면 반은 매매로 하고 반은 전세 수요로 이렇게 갈리면서 이게 조화롭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다 전월세로 가다 보니까 매물량은 많이 나와 있고 전세 매물량은 부족한 거예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매물량은 많아요. 골라잡기야. 다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근데 전월세 매물이 한두 개 있거나 하나도 없는 데도 많아요. 월세는 항상 최근에 가면 월세는 대기자가 더 많고 전세보다. 월세 매물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새로 세입자를 드릴 때 부담스러운 거예요. 팔고 싶은데 세입자를 드리면 4년이 묶여버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공실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부터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자금이 좀 여러 개 되거나 아니면 세입자랑 이게 분쟁이 돼서 먼저 내보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게 공실로 된 상태에서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전세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서 매매 매물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월세로 공급되어야 될 양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 그래서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5년, 26년, 27년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이러면 전세가는 더 올라가고 이 공급이 3년 이상 부족하게 한 게 이게 쌓이다 보면 매매 상승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언제 자극해서 확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그 근처에 가서 한 2, 3개월 전 정도는 돼봐야 뭔가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작년부터 또 나왔던 뉴스가 그거잖아요. 이제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매가를 자극해서 올라갈 거다. 아니다. 매매가는 계속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천천히 하락하는데 저는 그래서 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좀 약간 희망이 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장 때는 집주인들이
전세 사는 분들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본인이 이용당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좀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 돈인데 남 좋은 일 시키고 나만 괜히 상속분을 못 가져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하락장이잖아요. 너무 좋아. 집주인한테 집값 하락의 리스크는 떠넘기고 나는 전세를 살다가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적절하게 잘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집주인을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자분들에게 그 시기를 알차게 집주인분한테 집값 리스크는 떠넘기고 그 사이에 내 집 마련의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경기권이 역시 많아요. 여기가 이제 빨간 점이 이제 필요 수요량인데 많았다가 얘네도 좀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충북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방에서도. 인천도 많았다가 좀 줄어들죠. 인천 요새 전세가 분위기 좀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입주 물량이 많진 않고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라서 앞으로 전세가 상승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방의 압력이 좀 제가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서 그게 크진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봐야 될 건 미분양 물량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6만 호가 미분양이 넘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너무 힘들다. 건설 경기도 어렵고 경기가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될 수 있으니까 좀 관리에 들어가야 돼라고 해서 위기감을 느낀 게 6만 호부터거든요. 근데 이제 23년도에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면서 미분양이 쫙 빠졌죠. 그러네요. 예, 다시금 근데 미분양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6만 호, 5만 호 이제 근처까지 내려가려다가 이제 6만 3천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지어져서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분양이 안 된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게 11,363호 정도 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놓치지 마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에 2008년, 2009년에 보면 그때도 미분양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도 많이 도산하고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미분양이랑 비교하면 그때는 어때요? 훨씬 많죠. 10만 호가 넘어가는 거죠? 10만 호 거의 15만의 중간 정도 되니까 한 12만 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2012년까지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도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해서 가격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많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그 미분양이 많은 시장이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라주고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차라리 그런 미분양이라도 해소를 하자라고 하면서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보면 2013년부터 15년 사이에 우리가 회복장을 거치는데 수도권 기준으로 회복장을 거치는데 이때 회복장을 거치면서 빠르게 미분양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15년, 16년의 미분양이 이때 최저로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건설사가 다시금 회복장을 거치니까 우리 이제 다시 공급해도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해서 2016년부터 20년까지 쭉 공급을 그래도 해서 이때 미분양이 그렇게 낮진 않았어요. 5만 호 전후로 6만 호까지 갔다가 빠졌다 이런 식으로 미분양이 유지되는데도 이때 가격이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 수준이랑 요거 수준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이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미분양이 많냐라고 했을 때는 이전 금융위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 물량도 없는데 미분양도 이전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방 압력이 크지 않고 하락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2차 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저 유튜브 댓글에 달았어요. 하락한다며 또 왜 폭락이 없다 그래?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2차 하락이 진행되는 건 맞는데 1차 하락처럼 완전한 깊이가 깊고 막 속도가 빠르고 이런 폭락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반적인 상황상 지금 막 전쟁이 또 막 터지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 속도나 빠르기를 빠르게 할 만한 그런 변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양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지만 사실 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조금 그런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과거의 그 상승장 초기와 비교를 해보면 물리적으로는 숫자가 비슷하다. 근데 재밌네요. 그때는 경기 침체가 없었고 그러니까요. 좀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있어도 다른 데서 땡겨서 이렇게 자금을 운용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PF 리스크라던가 뭐 이런 게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체력이 버틸 수 있는 금융 체력이 낮아진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올해만 해도 건설사 도산되거나 또 EPF 리스크로 물망에 오른 건설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땐 사실은 막연히 상승장의 미분양 물량이랑 별 차이 없는데 지금 그럼 뭐 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체력이 다르다. 네, 체력이 다르다. 그쵸. 그때는 자금이 잘 돌고 여기서 땡기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이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리스크에도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 때처럼 이제 빠지고 이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미분양 투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챙겨보면 좋겠다. 그래서 미분양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급 물량과 함께 항상 챙겨볼 자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송도 전망 궁금합니다. 자입풍경채 청약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송도. 송도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졌죠. 네, 송도 되게 힘들어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송도의 미래. 최근에 송도가 원래 송도가 많이 급락한 이후로 네. 전세 살던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송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송도가 조금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송도가 주변에 아직 인천의 입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자이풍경채 청약 결과가 좋은 거는 입지가 좋고 신축인 애들은 지금 청약 결과가 나쁜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괜찮다 하는 애들은 괜찮고 진짜 입지 떨어지고 신축발이 들어와도 메리트가 크게 없는 데는 미분양이 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인구 감소와 함께 그 지역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너무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조건 패턴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건데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수요의 흐름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메인 거래를 하는 수요의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에 맞는 지역이냐 단지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이 갈릴 거예요.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얘는 썩었어. 오래된 아파트야. 네.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는 새 아파트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대단지라든지 여긴 나홀로 아파트처럼 조금 있고 그러면 얘는 정말 안 좋은데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탁 핀셋처럼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 가리기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도 되게 좋은데 네네네. 송도 없어요? 저요? 네. 저 요번에 샀어요?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얘기하지 마 여기다. 샀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인천에 물건이 좀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인천 물건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 하락장에 이제 송도 타이밍 왔을 때 송도에 입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장이 너무 좋은 게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 애들을 정리하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면서 좀 더 핵심 입지로 움직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거래량이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 어느 정도 처분할 거 처분하고 이제 다음 상급지로 이동할 걸 준비하시면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인천 이제 구도심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정리해서 아니, 구도심이나 뭐 그쪽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이제 사부작 정리해서 송도 몇 개나 되는 써주면 거야 그럼 도대체? 엄청 많아. 인천 넓잖아요. 인천 넓잖아. 아니 뭐 동마다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막? 아무 동마다 깃발을 다 꽂진 않았지만 근데 인천은 넓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보 투자자들의 성지잖아요, 인천은. 그리고 갭 투자의 성지, 경매 투자의 성지가 인천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진짜 소액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인천을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갔다 왔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놀아봤고 거기서. 게다가 저도 경매를 시작해가지고 소액 투자, 뭐 갭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인천에 물건이 없을 수가 일단 없지. 인천을 갔다 오지 않은 자 부동산 투자자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인천 물건을 사부작 정리해서 이제 좋은 걸로. 네. 그래도 인천하면 송도 아닙니까? 송도 좋아. 네. 되게 살고 싶은 곳입니다. 제가 봐도 평지 깨끗하고 고층이. 근데 송도가 아직까지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좋아 나는. 근데 네. GTX 뭐 언제든 되긴 될 거니까. 그리고 지금 강남이나 서초, 송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제 정년 퇴직하시고 애들 다 키우고 조용히 넓게 좀 괜찮은 인프라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송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송도 펜트하우스 이런 데 가면 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 오신 분들이 매매를 하시고 전세도 물건이 없어요. 나오질 않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펜트하우스. 그 송도는 인천이랑 이제 좀 약간 다른 도시.
송도는 인천이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싫어져. 뭐 약간 분당 판교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사부작 준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인천 물건들을 이제 송도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사요? 좋죠. 타이밍 봐서. 타이밍 봐서? 타이밍 봐서. 사요? 타이밍 봐서. 네, 여러분. 하락장 끝나기 전에 하나. 송도 자유풍경채가 송도에서는 위치가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좋은 109, 뭐 209, 뭐 309, 509, 609, 뭐 이런 애들 좋은 입지는 다 빠졌지. 지금 입주하는 애들은 사실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 609에 했던 애들도 마리나베이 바다 나오는 애 빼고는 입지가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다 공구를 다 가보진 않아가지고 저는 진짜 일부만 이렇게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구가 109 있고 209 있고 뭐 국제 학교 있고 뭐 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 동춘동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여기가 109, 209, 그 밑에가 이제 309, 509, 그리고 저 위에가 609, 그리고 뭐 1009, 1109는 아직 이제 막 개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밭 이렇게 있고 이런데. 그래서 609는 저 위에 끝에요. 그리고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는 바다뷰가 나와서 그나마 좀 그렇고 나머지는 교통편도 불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아직 그렇게 많지 않고 송도라고 하지만 송도 외곽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좀 입지가 거기 안에서도 많이 갈려요. 그래도 이제 송도라는 거지.